5랑 같이 비교하는 게 낫겠지? 전작이랑. 뭐냐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마르고 닳도록 저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셨던 그 컨텐츠 게이밍 스마트폰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전부터 여러분들 이 Y7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 리뷰에서 얘만 이제 껴가지고 벤치로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 Y70 관련해서 리뷰가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들을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 뭐랄까, 이 게이밍 스마트폰이란 이 카테고리가요, 그 기기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효용, 사용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얘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기준 미달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예전에 10인치, 11인치 이런 태블릿들만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얘랑 휴대성 차이가 얼마나 나. 특히나 이 10인치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잘 안 닿아, 화면에. 그래서 이 휴대성 하나만 보고도 게이밍 스마트폰을 가야 되는 이유, 요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잖아. 이 Y700 8인치대가 있잖아. 이거랑 봐요, 휴대성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 거기에다가 얘의 퍼포먼스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게임 프레임 기가 막히고 온도도 좋고 사이즈 딱 맞고. 근데 이걸 놔두고 이런 걸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걸 꺼려왔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참 넓고 변태는 많아. 이런 걸 제가 찍먹으로 안 다뤄드리니까 굳이 본인이 이걸 돈 주고 사가지고 찍먹을 하시네? 심지어 그 숫자가 계속 뭔가 상승을 하는 느낌이야,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때문에 요거를 이제 더 이상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게이밍 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는 뭔가 그 경고나 호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 얘기할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요런 중국발 태블릿들을 갖다가 구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P11, 뭐 P12 요런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좀 늘려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국 제품에 대한 뭔가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인식의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전혀 다른 폼팩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700의 세팅이 괜찮았어, 레노버가 괜찮네? 이런 생각 좀 들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Y70과는 뭔가 그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사용성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둘째, 사실 이 게이밍폰 대란은 Y70이 발단이지. 최저가가 20만 원대에 나왔었잖아요. A 플러스 젠 1이 들어간 애가. 근데 여러분들 아마 Y70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제품 저보다 오래 쓴 사람 거의 없을걸요?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사용한 제가 봤을 때 가성비를 떠나서 얘가 가지는 게이밍폰으로서의 아주 기초적인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 대체 그게 뭐길래 가성비만 보고 이 제품을 사는 건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지. 셋째, 나아가서 왜 도대체 티라노는 이 게이밍폰 자체를 갖다가 권장을 하지 않는지에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 ROG6건 Y70이건 제가 사용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 찾아보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자료, 뭐 스피커 자료, 진동 자료 등등 테스트한 자료들이 진짜 빽빽하게 쌓여있기는 해. 근데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전에. 때문에 다른 거 다 각설합시다. 우리가 오로지 궁금한 성능만 다이렉트로 보죠. 자, 먼저 단발성 테스트인 긱벤치 6. 사실 처음엔요, 저는 이거 점수가 이상해가지고 뭔가 오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식히고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길래 냉장고에다가 넣고 30분 이상 보관을 했다가 꺼내서도 돌려봤거든요. 진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요거 결과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그냥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하죠? 같은 A 플러스 젠 1이 들어가 있는데 태블릿인 뭐 미패드 6 프로는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얘네들은 뭐 사이즈도 거기서 거기다가 어느 한쪽에 제가 쿨러를 달아가지고 측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자에서 10%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난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긱벤치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3D마크 와일드라이프에서도 같은 맥락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패드 6 프로랑 ROG 6는 오차 범위 내의 점수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점수가요, 원래 A 플러스 젠 1이 달린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서 나오는 점수대가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Y70만 기준이 달라요.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로 가져오게 되면은 얘들의 성향이 더 극명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그래프 자체에서 주는 느낌 자체가 다르다라는 게 확 느껴지시죠? 극초반부터 선제적으로 스로틀을 잡고 들어가는 ROG 6 대비해서 Y70은 훨씬 큰 태블릿인 미패드 6 프로에 비해서도 최대한 스로틀을 지연시키는 모습. 심지어 최고 점수 역시 미패드랑도 5%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요. 거기다가 이게 멀티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멀티 성능 유지 실합니까? A 플러스 젠 1이 들어간 기기다. 그러면은 지금 미패드 6 프로 ROG 6에서 보이는 3600점대가 원래 정상이라니까요. 다른 애들도 10루프까지 돌리게 되면은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어, 무조건. 자, 플러스 3D 마크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시작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스로틀을 잡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ROG 6 대비 Y70이 우위를 가져가고 있죠. 심지어 ROG 6 같은 경우에는요, 20루프를 넘어서 40루프까지 가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미패드 6 OS 초기 버전 마냥 중간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또 이게 주저앉고 요걸 계속 반복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Y70은 어떻습니까? 아예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우리가 요쯤에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거 미쳤는데? ROG 6가 거의 가격대 2배. 심지어 얘가 게이밍폰에서는 거의 네임드로 평가를 받는데 얘를 Y70이 완전 짓밟아 버리는데? 레알 진짜 미친 애잖아요. 이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근데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3D막 80루프 넘었을 때 기기 온도거든요. 일단 전면 기준으로 보면은 피크로 찍히는 부분이 ROG는 56도, Y70은 58도. 게다가 게임할 때 손바닥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뒷면으로 돌려보면은,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제정신 아니지, 둘 다?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Y70을 만든 레노버 엔지니어가 더 미친 것 같고, 그죠? 특히 중요한 건요, 스팟 온도가 찍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얘들 기기 구조상 뭔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맞아요. ROG는 보드가 가운데 배터리를 2개로 쪼개서 양쪽으로 넣어서 피크 온도를 찍는 지점, 그리고 그립부를 갖다가 최대한 떨어뜨려 놓은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Y70은 일반 스마트폰들과 완벽하게 동일한 부분에 AP가 그대로 위치를 하면서 게이밍을 할 땐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가로로 잡게 되잖아요. 그때 요 손의 파지 위치가 훨씬 더 얘보다 크리티컬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솔직히 50도가 찍혔잖아요, 지금. 그럼 51도든 59도든 그렇게 체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손에 쥐고 한 30초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아예. 맨손으로 이거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고장났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다니까? 때문에 얘나 X 모드 그리고 비스트 모드를 킨 상태에서 쿨러를 안 붙였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예 게임을 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Y70에서 여러분들이 넣어서 썼던 비스트 모드 있잖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용을 했었던 그게 얘한테는 쿨러 없이는 아예 사용조차가 불가능한 모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현실성 있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쿨러를 제가 붙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ROG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정품 쿨러, 그리고 요거는 블랙샤크인데 둘 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펠티어 쿨러예요. 물론 요 접점 면적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야, 얘는 쿨링 접점 면적이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교하라면은 Y70에 핸디캡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얘보다 펜 속도가 더 빨라. 때문에 얘는 면적이 넓지 않아. 대신 얘가 이 스팟 지점에 대한 온도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요. 결과적으로 이 ROG 6에다가 붙여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얘랑의 어떤 퍼포먼스 차이가 거의 나지를 않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들 사이에 누가 핸디캡이 더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온도 찍히는 거 바로 보여드리면요. 자, ROG 6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열을 좌우로 분산시키게 되면은 손에 닿는 부분이 뜨거워지니까 가운데에 히팅 포인트를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쿨러가 베이퍼 챔버 위에 얹혀져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쿨링이 되고 있는 Y70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서의 온도 편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열 확산이 나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란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ROG6의 피크 온도가 더 높게 찍히긴 하는데 이걸 뒤로 여러분들 돌려보잖아요? 그럼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려 10도 차이.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온도 때문에 사용성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상황을 밀어붙인 거긴 해요. 얘들 같은 경우는 게이밍 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PU 한 개를 갖다가 아예 리밋을 풀어놓은 느낌이거든요. 때문에 CPU와 GPU를 갖다가 동시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실게임에서는 오히려 더 온도가 낮게 찍히게 되는데 Y70 같은 경우에는요, 쿨러를 지금 붙이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벤치만큼 막 50도씩 그런 식으로 찍히진 않아요. 분기의 스타라일 기준으로 20분 정도 플레이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해봤을 때요, 전후면 기준 약 42도에서 43도대. 진짜 이 온도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손으로 쥐고 딱 썼을 때 뜨겁기는 하지만 그냥 쓸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온도인데 딱 그 지점까지 요게 맞춰 들어가면서 그래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 상황에서 ROG6의 온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전면 센터 맥스가 39도대, 손으로 파지하는 부분이 33에서 34도대, 뒷면 역시 손으로 파지하는 부분 보세요. 역시 33에서 34도대. 체온이 여러분들 36.5도잖아요. 그거보다 낮아. 온도 관리가 이 Y70 대비 압도적으로 좋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쿨러를 부착을 했을 때 또 성능은 얼마나 펌핑이 됐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시게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시켜 드리면요. 자, 먼저 쿨러를 붙였을 때랑 안 붙였을 때 각각 표시를 해놓은 그래프 움직임이에요. 어때요? 아까 쿨러를 안 붙였을 때랑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죠. 쿨러를 안 붙였을 때도 미쳐 날뛰던 Y70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붙으니까 더 미쳐서 유지율이 떡상된 상태고요. ROG6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20루프 이상 올렸을 때 아래로 한 번씩 훅훅 주저앉던 구간이 쿨러 한 방에 바로 깔끔하게 유지되는 아주 진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ROG 유지율이 떡상된 거 그건 그거고요. 그거 말고도 뭔가 그 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ROG가 떡상한 건 맞는데 그 떡상한 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Y70에 비해서는 어때? 모든 지점에서 항상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온도가 ROG6가 더 좋긴 좋았지만 결국에는 그놈의 온도 관리를 하느라 성능을 깎아먹었구나. 실게임 성능에서 Y70이 ROG6를 갖다가 넘겠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게임 성능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먼저 분계 스타레일. 이건 여러분들 A 플러스 젠2로 해도 60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임이에요. 특히나 전투랑 필드에서 프레임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하면서 제가 구간 맞추기가 진짜 미친 듯이 힘들긴 했는데 최대한 이 전투의 어떤 길이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 데이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프에서는 Y70이 ROG6에 비해서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게임에서는 평프보다 중요한 게 스터터링이라고. 숫자 보이죠? ROG6가 Y70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게 오딘 같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평프는 이전 게임과 동일하게 오차 범위 내 동일 값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역시 미디움이랑 빅젠크에서는 ROG6가 Y70에 비해서 소폭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물론 이게 모든 게임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신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느낌이 살짝 좀 다르잖아요. 평프는 역시나 오차 범위 내 동일 값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치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스터터링에서는 다른 게임들에서는 오히려 ROG6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거에 비해서 원신에서는 지금 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Y70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딱 보게 되면 요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그래, 어쨌든 이 폰을 설계하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Y70이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퍼포먼스 자체는 Y70과 ROG6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온도를 참아줄 수 있다면 요걸로 가는 게 가성비가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겠는데 요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사실 여러분들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얘들의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얘들은요, 어쨌든 폰으로서의 용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게임할 때의 전성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겠어. 근데 레알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원신할 때가 그래도 차이가 제일 적은 편인데요. 약 40% 정도. 오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45% 정도 나오고요. 붕괴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 이게 여러분들 다른 데가 아니고 그냥 CPU, GPU에서만 빨아먹는 전력량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전력량에서 Y70이 ROG6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배터리 타임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Y70이 ROG6보다 더 안 좋게 되겠죠. 플러스 얘들은 게임을 할 때 쿨러가 필수라고요? 아니면 선택이라고요? X 모드, 비스트 모드처럼 좀 퍼포먼스를 내겠다? 무조건 필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 쿨러는 뭔 전기로 돌릴까? 그래요, 맞아요. 그것마저 이 폰에 있는 전력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쿨러만 10만 원씩 하는데 이 ROG6가 왜 상대적으로 더 잘 팔렸는지, 값도 더 저렴하고 퍼포먼스도 미친 듯이 잘 나오는데 이 Y70은 도대체 왜 안 팔리고 망했는지, 나아가서 이런 게이밍 폰을 제가 왜 추천을 잘 안 하는지 느낌 오시죠? 물론 저도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제품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알겠어. 이걸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악성 기독의 겜돌이들일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을 하겠냐고. 무조건 퍼포먼스야.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겜돌이고 나발이고 기덕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런 기기들은 어쨌든 손에 이렇게 쥐고 사용을 해야 되는 기기란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어떤 불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성, 그것 이상으로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퍼포먼스를 얻는 거? 전 여러분들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손에 뜨거워서 쥘 수가 없는데 퍼포먼스가 올라가봐야 뭔 소용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하나는 Y70이고 하나는 Y700인데 둘 다 비스트 모드인데 지금 별 차이가 없게끔 프레임이 찍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온도 때문에 X 모드나 비스트 모드를 안 쓰고 밸런스 모드로 돌리게 되잖아요. 봐요. 바로 떡락한 거 보이죠? 870 달린 Y700만도 못한 퍼포먼스가 바로 나와버리고요. 둘째, 쿨러 안 달고 풀로드 돌리면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여드렸죠? 57도에서 58도?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X 모드, 비스트 모드에서 이 쿨러 없이 그냥 손으로 쥐고 사용 못해요. 아니, 참는다의 문제가 아니야. 실제 아무도 참을 수가 없는 수준이야. 한번 만져보면. 그리고 셋째, 그렇다고 이 쿨러를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은 이 펠티어 안에다가 전력 넣어야지, 팬 돌려야지, CPU, GPU에다가 전력 미친 듯이 때려 넣어야 되지. 당연히 배터리 순삭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넷째,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요? 진짜 게이밍 폰 중에서 초가성비다. 다음에는 이런 가성비 제품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Y70이 제일 쌀 때 기준 27만 원, 여기다가 펠티어 쿨러 하나 붙이게 되면은 30만 원.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랑 이 8인치대의 게이밍 태블릿이랑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배터리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그토록 이 게이밍 폰을 갖다가 추천을 안 한 이유를.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은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나는 게이밍 폰을 내가 찾는 이유 자체가 게임만 할 서브폰으로 찾는 게 아니라 메인 폰, 그러니까 이 실사용할 폰에서 게임이든 뭐든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적당한 겜돌이가 아니라 진짜 미친 안드 겜돌이야. 그래서 난 프레임이 떨어지는 걸 못 참겠어. 그리고 풀옵션도 막 돌려야 돼. 심지어 나는 통화를 갖다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 그래서 중국 직구 스마트폰들에서 발생이 되는 뭐 통화 문제, 통신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통신 이슈를 갖다가 참을 수가 있어.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게이밍 폰을 사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얘에 비해서 얘가 모든 것, 그러니까 성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앞서요. 얘의 디스플레이가 얘보다 살짝 좀 구리고요. 얘의 스피커가 얘보다 살짝 구리고요. 얘의 진동이 얘보다 살짝 구려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난 가성비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좀 싼 맛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Y70 사줘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난 좀 오래 쓸 거라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스피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고 싶어. 가성비보다는 퀄리티 있는 제품을 원해. 그러면 이 제품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단 그 외에 이제 메인폰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한국에 정발도 되지 않은 요 게이밍 폰들을 선택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좋은 AP가 들어가 있고 작고 가볍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퍼포먼스 보니까 퍼포먼스도 잘 나오네? 요런 거 보고 그냥 사게 되는 거야. 사용성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온도 나오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 노트북처럼 펜을 돌려가지고 액티브 쿨링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폰이나 태블릿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쿨링을 하는 이런 패시브 쿨링에서는 온도를 좋게 유지를 하기 위한 제1요소가 뭐라고요? 그래요, 면적이에요.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
때문에 이 조망만한 폰에서 베이퍼 챔버고 나발이고 아무리 때려 넣었다고 한들 동 환경에서 동급 AP를 쓴 태블릿들을 갖다가 성능으로 넘을 수가 없어요. 같이 비빌 수도 없어. 게다가 얘보다 얘가 싸죠. 거기다가 Y700 2세대도 얘랑 가격이 거의 유사하거나 더 싸죠. 플러스 유저풀도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저풀이 주는 의미는 아시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런 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될 데가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재미로 보시고 맛보기로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마루타로 구매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게이밍 스마트폰 작고 가벼울 것 같다, 성능도 잘 나올 것 같다, 요런 어떤 유혹에 절대 휘둘려서 돈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70 사신 분들에겐 죄송해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Y70의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른 거는 뭐 가격만 되면은 구매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류의 제품은 가격이 돼도 구매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진짜.